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4주차 2강을 하겠습니다. 4주차 1강 후미에 조금 했던 건데요. 다시 제가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서 노인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4강 4-1강에서 마지막에 조금 나왔었던 거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김종서의 노년교육 원리가 있고요. 우리 책이 몇 페이지죠? 자, 자발성의 원리는 노년교육은 강압적, 타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노인의 흥미에 입각하여 자발성의 기초를 둬야 한다. 여기 저희 책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고 김종서는 9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자, 두 번째, 경로의 원리를 보면 노인 학교의 교사는 학생보다 낫다는 생각을 삼가해야 된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강사보다 연령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분야의 경험이 강사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노인학교의 강사는 경로사상에 투철을 해야 되고 효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노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노인교육의 목표도 그래야 노인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제동행의 원리가 있는데요. 사제동행 원리는 교사와 노인 학습자가 함께 협동적으로 수업의 계획을 세우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경험은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강사는 누가 좋을 것인지, 현장 견학은 어디로 언제 가는 것이 좋은지 등 노인 교육의 전 과정을 노인 학습자와 같이 계획하고 실천하며 결과도 함께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화의 원리가 있는데요. 노인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수업 방법은 노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은 노년 생활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노인교육기관을 찾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이론 중심의 교육이나 학문적 지식 위주의 교육 내용은 알아듣기 힘들 뿐만 아니라 관심을 끄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일상생활 중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노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대학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받지 않았을 때보다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실리적 인식이 노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수업 내용과 방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관의 원리입니다. 직관의 원리라는 직관이라는 것은 감각을 통해 외부의 사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아봄으로써 그 사물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시청각 교재를 하려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교육에서는 사진, 표본, 도표, 그래프, 슬라이드,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시청각 교재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개별화의 원리는 인생에서 개인차가 가장 큰 시기가 노인기입니다. 노인은 지적인 능력, 학력, 흥미, 성격, 경험, 배경, 건강 상태, 생활 수준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같은 교육 내용이라도 개인마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인들을
단체로 교육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능한 적은 인원수로 구성된 학습 진단을 만들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경험의 원리. 노인은 추상적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에 유의하면서 지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관련 이론보다는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 운동을 실제로 해보는 것, 여행이나 견학 등과 같은 체험적 학습 활동이 노인 교육에 더 적합합니다. 사회화의 원리는 노인 교육의 일부는 사회봉사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를 위해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일반 사회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인들이 저렇게 일하는데 우리도 게을리할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도움이 됩니다. 사회화의 또 다른 측면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도와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생활 양식, 가족 구조, 인간관계 등이 너무나 갑자기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소홀히 하면 보수성, 전통성이 강한 노인들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노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은 한정란의 노인을 위한 교육 원리를 보겠습니다. 한정란은 자기주도적 학습 원리를 주장했는데요. 노년 교육에서는 그 어느 교육 영역보다 학습자의 역할이 더 크게 강조됩니다. 노년 교육에서는 교사 중심적인 설명 위주의 강의보다는 토의식 교수나 문제 해결 중심의 과제 수행, 시험과 실습, 견학, 회상 등의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강의를 피하고 교사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도전적인 환경과 경쟁을 조성하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의미 학습의 원리입니다. 노인 학습자는 학습 과제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학습 과제가 노인 자신의 관심과 적합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접해온 곳인데 더 잘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접해온 것일 때 더 잘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 학습자의 경우 해당 학습 자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흥미롭고 유용한가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 단계, 직업, 관심사, 학습 동기에 비추어 적합한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며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숙하고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과제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융통성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융통성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시간 조절의 융통성입니다. 노년기 학습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차가 매우 크고 다양합니다. 또한 감각 능력의 쇠퇴, 조심성의 증가, 정보 처리 시간의 증가와 정보 처리 효율성의 감소, 불안 수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간 제한이 엄격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학습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학습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융통성 두 가지 중 둘째,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융통성입니다. 노인을 위한 교육에서는 학습의 주제나 교수 방법, 집단 편성 등이 형식 교육에서와 달리 엄격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강제성도 적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형식과 내용대로 엄격히 교육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교수 방법과 형식 등을 조절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습자 중심 원리에서는 성인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역할이 일반적인 형식 교육에 비하여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인 학습자의 자발적인 동기에서 교육이 시작되며 교육 참여의 주도권이 교수자나 교육 제공자보다는 학습자나 교육의 수요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요구 조사는 물론이고 목표 설정과 내용 선정 등에서부터 노인 학습자를 함께 참여시켜야 하며 노인 교육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것의 제공 역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상호 존중의 원리입니다. 노년 교육의 공간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정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간은 심리적인 의미를 포함하는데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지적인 분위기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노인 학습자는 중립적이거나 시험 상황보다 칭찬 상황에서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인 학습자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 참여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적이고 상호적용적인 집단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중심의 원리를 보면 같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자가 모여 있을 때 모든 교육의 초점은 학습자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입장에 맞추어 학습 환경에서 이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노인 학습자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학습 고려점도 있고요. 수업 시간은 젊은 학습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 학습자의 경우 대개 2시간 정도를 최대한의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보통 젊은 분들은 4시간 정도죠. 다시 주의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이 요구됩니다.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서서히 연습과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증가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수자는 노인 학습자의 에너지 몰입의 정도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까지도 관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가 조용해지거나 위축되거나 우울해지면 어떤 신체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정란 선생님과 김종서 선생님 교육 원리 잘 보셨습니까? 다음은 강의법을 보겠습니다. 노인 교육의 방법 중에 강의법인데요. 강의법의 장점은 새로운 단원을 도입할 때 수업의 전체를 조망할 때 효과적입니다. 우리 책에는 112페이지에 있고요. 교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수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많을 때도 무난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설명해야 되는 과목, 현재 학문의 동향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때 유리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항과 개념을 설명하기에 유리합니다. 강의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재의 내용 설명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능동적인 활동의 기회가 적고 수동적인 학습 진행으로 발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거나 사고력 발전에 비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학습자의 학습 진전 상황과 성취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의법은 교육 방법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보편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강의의 목적은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제공에 있으며 학교 교육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 강의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의법을 보겠습니다. 토의법은 공동학습의 형태로서 학습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사회화를 도모하는 민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먼저 버즈 분단의 토의를 보면 3명에서 6명으로 구성되는 소집단 토의 방식입니다. 6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6분 정도 토의한다는 뜻으로 66법이라고도 합니다. 파트너와의 토의로 시작해 다른 구성원들과 확대하여 공동 토의 전개가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통해 참여를 체험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워크숍은 계획서 꾸미기, 보고서 작성하기, 공동작품 만들기, 시험 실습하기 등의 복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토의법입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분단의 공동과제인식을 위한 토의, 분단의 공동과제 해결 방법 및 그 절차, 협의, 개인별 작업 분담을 위한 토의 및 준비물 점검 확인, 개인별 분담 과제 수행, 개인별 작업 결과 발표, 개인별 작업 결과의 종합 정리, 작업의 결과 및 진행 과정 반성을 위한 토의, 각 분단별 공동과제 해결 결과의 발표 및 평가, 전시회 수준 등으로 진행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6명에서 8명 소집단이 모여서 진행하는 집중적인 아이디어 짜내기의 토의 형식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진행 절차는 소집단 내의 공통과제 확인 및 전체 문제 해결 방법의 모색을 위한 토의, 개인별 과제 분담, 개인별 아이디어 짜내기, 개인별 아이디어 발표, 분단 공동과제 해결 방법 종합 토의, 문제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작성, 학급 전체에서의 집단별 해결 방안 발표 토의 순으로 전개됩니다. 토의법은 사실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고 새로운 태도를 개발하거나 구태의연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수업 방법입니다. 노인 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토의 방식에 대한 사전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보다 학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공식 명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소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의실을 벗어나 사회적 현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감과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사회인으로서의 행동 양식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통찰을 통해
지역민으로서의 책임감, 애양심 및 호의 정신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접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건강성을 높이고 자주적인 학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넘어가고요. 협력학습을 보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한 협력학습의 실천 지침을 보면 구성원들이 확실한 소속감을 가져야 하며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와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주변의 다른 학습 동아리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서로 협력하면서 상호 간의 발전과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은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원이 되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 연구 접근 방법의 과정을 통해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교육 참여 동기와 참여 저해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교육 참여 동기를 보면 첫 번째, 자, 우리 책에 보시면 118페이지입니다. 학습자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흡수하려는 요구, 주체적 자아의 확립과 삶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 타인과 잘 융합하고 어울려 지내기 위한 친구로서의 역할 추구, 사회활동의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려는 동기,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적응하려는 동기, 근로자로서 경제적 보수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한 여가 선용과 사회적 이신의 유지에 대한 동기. 일곱 번째, 의복 착용, 대화법 등에 관한 일반적 학습 추구입니다. 여기에 번째, 여섯째, 일곱째 했죠.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학습 참여 동기 유형이 또 추가되었는데요. 보시면 노인복지관 참여, 노인들의 참여 동기와 교육 요구.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 외로움 극복, 인간관계 확장, 삶의 활력 등. 두 번째,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기능적 문해교육. 세 번째, 배우자의 부재로 채워지지 못한 삶의 활력을 교육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함. 네 번째, 퇴직 이후의 남성들이 갈 곳을 찾아 노인복지관을 찾고 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인교육 참여 저해 요인을 볼까요? 참여 저해 요인은 120페이지.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원인보다는 제도와 기관 차원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는가의 이유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이를 제도적 차원의 홍보 관련 문제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인교육 비참여 요인은 학력과 소득, 배우자의 유무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노인교육의 참여율이 높았고, 무학력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국 과거의 학력이 미래의 학습 참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는
재정적인 문제가 수강료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로도 보이지만 그보다 가정 경제에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노인들의 경우 교육에 참여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대체로 노인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보가 부족해서도 있지만 노인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여 요인은 기존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참여 저해 요인 관련 연구에서 시간 부족과 비용 문제가 주된 저해 요인이었던과는 대조적인 면을 보입니다. 자, 노인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배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는 것은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 노인들의 인식 속의 노인은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도 노인 교육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노인들에게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여 향후 노인 교육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노인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26분이 흘렀는데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고 1강에서 40분 했어요. 지금 2강이 27분째 했는데요. 쭉 정리하기 파워포인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